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좀 전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지금 사실 한미 간의 통상 전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이방카 방한 의미 어떻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일단 외교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은 무엇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부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련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김여정 왔을 때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의 이방카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린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이를 빗대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오늘 동아일보에 따르면 진짜 이방카가 와서 한국인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예. 그만큼 특급 환대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방카에 대해서 거의 정상급. 아마도 첫째는 이방카가 와서 이 북한을 향해서 사실은 펜스 부통령은 굳이 말하면 굿캅, 배드캅 중에 배드캅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면 좀 굿캅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둘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관계가 여러 가지 통상 때문에 조금 어그러지는 면모가 있는데 이방카가 와서 그 부분을 좀 우리와 함께 풀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이방카가 워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일 강한 톱3에 들 겁니다. 예. 이방카를 통해서 우리 어떤 진심이랄까 이런 걸 좀 전달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하여튼 이방카 환대에 우리 정부가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방카 보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좌관과 선임 고문 이 차이는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외교적인 통상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문제 이방카를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는 그 공식 직함은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정치 결정 과정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미국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결정은 아주 사적인 모임에서 결정되곤 합니다. 이를테면은 미국 대통령이 따로 자기 별장에서 자기가 직접 앞치마 두르고 햄버거 구워가면서 먹는 그 몇 사람 가든 파티하는 그 멤버들이 전쟁을 할까 말까도 결정하고 대통령 다시 한번 재선에 출마할까 말까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프라이빗 섹터에서의 그 대화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 점에 있어서 이방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딸과는 완전히 좀 차원을 달리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정말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이방카가 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방카한테 의전을 잘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어쨌든 이방카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이방카가 중요한 역할을 한국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내야 될 책임이 우리 외교부와 청와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 교수님. 올림픽 이후에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 한미 간의 조율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남북 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해서 말이죠. 거기에 결정적인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이방카입니다. 이방카에 대해서 우리 고 박사 잘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선임 고문이고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위치라든지 그리고 한미 조율이 왜 필요하고 북미 대화가 왜 필요한 거에 대해서 미국 조야가 지금 많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압박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화 얘기도 나왔다. 요즘 관여란 용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관여를 하겠다니까 압박과 관여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미국 조야의 일부에서 분명한 거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의 시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방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불식시킬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상 문제까지 이제 엇갈려 있잖아요. 같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과 이 한미동맹 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 국내에서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 통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하는 게 한미동맹이 진열이 가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방카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 김여정이 북한의 메시지를 갖고 왔듯이 이방카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겁니다 아마. 예. 그런 걸 더 우리가 더 소상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압박을 뭐 지금 강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죠.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자, 폐회식에 이방카가 참석을 하면은 북한도 혹시 이에 걸맞는 어떤 특사를 다시 한번 파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김여정 부부장이 왔다 갔는데 예. 김여정보다 더 고위급이라든지 더 영향력 있는 인사를 보내기가 좀 어려웠고요. 이방카가 온다고 해서 또 부랴부랴 또 북한이 거기에 준하는 인사를 보낸다면은 북한이 뭔가 지금 북미 대화에 너무 이제 조급해한다는 인식을 줄 거라는 우려를 북한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북한도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북미 간의 이 폐막식을 통해서 어떤 조우나 이런 것들 의식을 하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예. 이방카를 의식한 또 다른 인사를 파견하기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개회식 때 너무 홀대를 받아서 좀 기분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예, 눈길 한 번 안 줬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정부가 예. 펜스 부통령과 뭐 김영남이나 김여정과 어떤 형태로든 좀 손이라도 잡게 하려고 맞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예. 그랬는데 그건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백악관이 또 이방카가 김여정을 뭐 북한의 이방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 예, 아니 같이 비교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대표단 보낸다고 해서 그냥 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방카 왔다고 북한에서 누군가를 보낸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그걸 또 받아서 어떻게든 또 조우를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방카한테 어떻게든 좀 공을 들여야 될 상황에서 찬물 끼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보내기 어렵겠지만 설사 그런 조짐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방카가 방문하는 이번 주말이 평창 외교전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에서 난데없이 이 가면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김일성 가변 응원단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미 뭐 그거는 분명하게 북한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 봤어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김일성하고 비슷하다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저희가 판단하건대 북한 측에서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이거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지? 네? 이게 당연히 찢어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찢는 걸 보니까 반으로 찢고 또 찢었으니까 김일성 젊을 때 사진도 찢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조명균 장관 어제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송영무 장관은 3월 하순쯤 훈련 일정을 발표하겠다. 정부는 뭐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다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꼭 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차로 풀어야 될 문제가 연기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하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입장을 좀 더 일찍 분명하게 밝혔으면 미국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이 NCND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뭐 NCND 하기로 했다. 부인도 긍정도 안 하기로 했다. 이게 미적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쪽에서 정 그렇다면 우리가 단독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훈련을 하기로 되게 정리가 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조간신문 몇 군데서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뭐 언론이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보도를 했을 리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라는 동맹국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데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어쨌든
성명 장관이 하겠다고 이제 맞으면 확약을 언지를 한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한 고비는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정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 반대하지는 않겠다. 이거는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예. 우리나라의 통일부 장관이 아무리 북한을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장관이긴 하지만 예. 이걸 반대하지 않겠다 남의 얘기처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저는 아까 뭐 이 무슨 수십 년 지난 김일성 사진을 갖고 와서 국회에서 찐이 많이 하는 퍼포먼스도 예.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만은 예.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마치 뭐 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듯한 예. 이런 느낌을 미국 쪽에 준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절한 단어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율을 해서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아마 이제 듭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지금 예. 한미 조율하고 이제 남북 대화하고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 한미 연합훈련의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뭐 동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사일 중단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조총료 조선신문에서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한미훈련에 대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조명근 장관으로서는 통일부 장관이기 예. 때문에 또 그런 점이 사실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연계된다, 뭐 축소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애들로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하실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이 주한미군 가족 동반을 금지한다는 설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월 위기설 또 나왔네요. 예,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게 또 맞습니다. 한반도에서 4월쯤에 큰 일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가족을 동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주한미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 지시는 예.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느냐. 최근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하나 얘기 말씀드리면 저희 설 연휴라서 이게 아주 이렇게 많이 전달되지는 않았는데 제임스 리스라고 하는 미국 상원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에 나가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코피 작전이 아니라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에게 향해서 예. 지구가 목격하지 못한 수준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달 초에 MBC가 그 주한미군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거예요. 예. 있다.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예.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이걸 막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예. 만약에 그 주한미군 동반 가족 외에도 민간인이 한국에 한 20만 명 훨씬 넘게 있는데 예. 그 주한미군 이외의 미국 시민 민간인들을 내보내는 소개 조치가 혹시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 사실관계만 좀 다시 한번 제가 부연하자면 예.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전에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가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 상황으로 치닫던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험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예. 정 그렇다면 주한미군 가족 동반도 우리는 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 예. 이 얘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굉장한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보도 자체가 좀 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다음에 예. 걸러져서 보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는 게 작년에도 말이죠. 12월 위기설, 8월 위기설, 그 재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시로 보도된 거 말고 이른바 이제 미국을 잘 안다는 이른바 고위급 전직 고위급 인사들도 사석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말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국가 달라서 미군이 자신들의 시민을 뺀다라는 거는 전쟁을 예고한 것과 진비 없게 들리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따라서 이런 부분은 CNN 방송도 그렇고 말이죠. 아까 우리 장원준 기자가 말씀하신 그 어떤 뭐 미국의 뭐 의원 그런 사람들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냥 설로 끝나기를 간절히 다른 것과 달리 이런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창올림픽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이방카도 오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방카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런 노력은 다 수포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죠. 이런 거 만약 되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자기 딸을 보내리라 생각은 안 그럼요. 하니까. 자, 이방카가 옴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 위기 상황이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그렇게 바람입니다. 되려고 확신을 예. 해야죠, 우리가. 자, 국내 정치권 이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안철수 전 대표, 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때 아닌 주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적, 북한을 뜻하는 이야기였는데 이 주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 전, 합당 전 안철수, 남경필 두 분이 두 차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이느냐라고 물으니까 문모 민주당이다 하고 홍모 한국당은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박지원 의원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6.13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실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우선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을지 의문입니다. 예. 이거 안철수, 남경필 두 사람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지원 의원이 혼자 고집하는 양상 아닙니까? 뭐 여야는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를 하면 여야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여권을 향해서 야권이 연대를 하거나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겁니다. 박지원 의원도 여러 번 했던 일입니다. 여권이 지금 워낙 세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요.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그런 같아요. 점에서 야권 안에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민평년도 야권일 텐데 예. 지금 저런 식으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잖아요. 예. 과연 저것이 민평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는 박지원 의원과 민평년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저 교수님. 바른미래당과 이제 한국당의 연대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당이 뭐 청산 대상이다라는 말도 지금 바른미래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보수층 쪽의 그 지지층이 좀 공유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금은 이제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대설을 선거가 다가올수록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연대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민평당도 예. 민주당과 연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평당도 어쨌든 호남에서 뭔가 의석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지적으로 예. 국면에 따라서 특정 지역별로 전 민평당과 민주당의 연대도 가능하고 예.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연대도 가능해요. 그러면 여야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야인데 야당이죠? 민평당이 야당인데 예. 사실상 여성의 지금 진보적 성향의 야당이고 이거 보수적 성향의 야당이기 때문에 그게 좀 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야당이. 예. 과거에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야권이 사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중대, 삼중대 얘기인데 지금 서로 이중대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서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